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네. 아주 특별하신 이 게스트분을 한번 모시고 왜 모신 거예요, 도대체? 좀 재미난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좀 대입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대입 입시의 가장 빠른 길, 소위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서영고라고 하는 대학을 갈 때 최고로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항상 얘기하는 대다수가 이 특목, 그 중에서도 과학고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또한 이제 과학고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저희 지역에는 인천과고, 그리고 이제 진상과고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과학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저희가 특별히 정말 삼고초를 끝에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저희 구월동에서 지금 SJ 과학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SJ 조상진 원장님을 오늘 모시고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지칭 자체를 좀 편하게 김 소장, 한 원장, 조 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지칭을 하고, 크게는 과학고 관련해서 2부, 그러니까 2주 동안 좀 내용이 좀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지역이 아니신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대략적으로 과학고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이런 좀 느낌과 흐름으로 좀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고 각 지역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에서 과거 가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저희 지역에는 과학고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두 학교가 있죠. 네. 인천가고하고 진상가고가 있습니다. 인천가고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영종도에, 진상가고는 요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각 학교마다 뽑는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천가고는 현재 전체 정원은 남자 160명, 여자는 48명. 네. 그런데 올해 모집 인원은 80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중 일반 전형이 64명,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이 16명. 진상가고도 비슷합니다. 2022년 기준에서 현재 남학생 158명, 그리고 여학생 54명. 근데 올해 모집 인원은 다 동일해요. 80명 모집을 하는데 일반이 64명, 그리고 사회통합이 16명. 그래서 과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지 않지만, 특히 이 일반 전형으로만 좀 이렇게 한정시키면은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특히 아마 아시다시피 올해가 그 황금재직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요 황금 대지띠로 넘어가요. 이제 내년 입시, 내후년 입시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올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률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 정도는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시는 어떤 식이냐, 이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단계는 서류평가.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게 주로 이런 거 많이 보죠. 내신 뭐까지 보냐? 내신은 정확하게 수학하고 과학만. 다른 과목은 아예 안 보나요? 예, 아예 배제합니다. 그래서 수학 50%, 과학 50%. 다만 다른 과목이나 여러 가지 역량들을 서류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요 1단계에서 2배수 모집을 하고 2단계 이제 출석 면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면접이 바로 요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1.5배수. 그러면 이제 최종 소위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요 3단계. 도대체 저게 뭐냐? 저거 뭐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 하는 창의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걸 3단계 보게 돼 있고, 그때 3학년 2학기 내신을 같이 추가로 반영해요. 그러니까 추가 서류 평가로 과학고에 대한 이제 이 입시 전형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진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러한 노력 끝에 진짜 합격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작은 어떤 대입 입시와 좀 유사하다. 종합전형과 좀 비슷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1, 2부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과학고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들 궁금해요.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저학년부터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좀 아니 굳이 뭐 초등학교 때 꼭 과거 준비를 해야 되나? 중학교 올라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저희 과학과의 저희 조 원장님께서 자 과학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언제잖아요, 언제. 네. 보통 언제인지를 딱 명확하게 여기야라고 말해주긴 쉽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초1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뭐 초등학교 때는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실험 원리보다는 실험 이런 것도 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늦어도 이제 우리가 이론을 준비해서 과학고를 대비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기 써 있는 대로 추천은 6학년 초반.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보다는 중1 초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3월 달부터 준비를 하거나 1월 달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늦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저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중학교 1학년부터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이전까지 과학적 네, 어느 네.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음. 뭐 아예 없어도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과학부터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6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조금 배우고 실생활에 체험하고 느끼고 그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이론이 아무것도 없다고 쳐도 중1부터 시작해 충분히 가능해요. 아 중2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중2 과정부터 차근차근 해서 대신 과학고를 준비하고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나가는 것보다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네. 다시 또 언제부터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사이가 가장 적정하다. 네. 그럼 수학은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저도 그러면은 과 원장님이랑 똑같이 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요. 추천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그래도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빠르네요, 과학보다 네. 확실히. 네. 아무래도 좀 양이 많고 좀 그렇죠. 비중 자체가 그래도 과학고지만 불구하고 수학이 더 좀 더 높죠. 비중이 그렇죠. 높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베이스의 과학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작 시점이니까. 그러면 마지노선은 언제까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과학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학생 본인의 의지로 과거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좀 전달해줄 메시지. 그러면 언제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늦어도 이때는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럼 과학 네, 네. 제가 이제 많이 봐왔는데 늦어도 본인이 결심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중2 초반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요. 중3에서 생각이 들어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조금 결과는 좋지 않더라고요. 보통 내가 마음 먹어서 가고 싶다 하면 중2 초반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중3 초반은 좀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중2 중2 초반. 초반. 네, 네. 그럼 수학은 어때요? 수학은 저희가 썼듯이 6학년 겨울방학. 네. 늦어도? 네, 늦어도. 그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서 할수 과거 있어요.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 부모님들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수학 역량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다. 남들보다 1.5배는 빠른 진도와 빠른 심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해도 늦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저는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이게 좀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네. 근데 2학기. 지금 딱 요 시점.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려고 하는 요 시점. 네. 그러니까 1년을 자유학년제로 신나게 놀았어. 그리고 깨달은 거야. 과학고를 가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대. 어디서 들은 거죠, 아이가. 네. 그래서 과학을 좀 과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나 준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라면은 네. 최소한 이 친구가 수학적으로는 어디까지는 되어 있을 때 스타트가 가능해. 그러니까 단원이든 뭐 범위든. 왜냐면 학부모님들 그런 게 궁금하거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그냥 그 1년, 거의 1년이죠. 1년을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진도도 학교에서 나가는 대로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두 가지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합격을 위한 목표냐 아니면 가서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전히 진짜 과거를 입학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과학고를 준비하기, 이 바로 연결되는 그렇죠. 내용이죠. 바로 그러면 나오네요. 수학도. 수학하고 과학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역량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과학고 입시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우선 과학부터. 조 원장님, 과학은 진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 저 물어보는 의도가요. 과학고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 그렇죠. 입학을 해,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들어가서까지도 잘 살아남아야 되는 거냐. 물론 두 가지 버전을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은 기본적인 주제가 입학 과학고 네, 입시를 위한 거니까 네. 들어가야 네.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어디까지 좀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과학고가 아까 들어갈 때 처음 설명해 주다시피 3단계 전형 있잖아요. 1단계 서류, 네. 2단계 출석 면접, 네. 3단계 창의 융합. 네. 근데 과학고 자체에서 하는 출석 면담이나 창의 융합은 과학은 그렇게 심화 과정을 요구하지 막 진짜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고3 때 물리투, 화학투까지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심화 과정은 중학교의 심화 과정은 고등학교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하면은 중학교 과정 쉽게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입학을 해야 돼. 꼭 난 들어가고 싶어. 이러면 저기 써 있는 대로 고1 과정의 통합과학이랑 고2 때 물리원, 화학원 그 정도 베이스까지는 돼 있어야지만 중학교의 심화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잘 건드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심화 과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선행학습을 안 하고 가능하냐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죠. 네, 그래도 최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통합과까지는 그래도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일단 무난하다. 뭐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난하다는 거는 통합과 플러스 물리원 화학원까지. 물리화학원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돼 있어야지 뭔가 좀 우리가 좀 비벼보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당연히 물화생지 원을 다 기본적으로 하고 네. 심지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화생지 2도 어느 정도는 살짝 발을 담그긴 해야 되겠네요. 아니 합격한 다음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2까지는 다 하고 가야 돼요. 2까지를 그러면 방학 안에 다 끝내야 하고 돼요. 가야 돼요. 네. 무조건 하고 엄청 많구나. 네, 무조건 하고 가야 돼요. 예, 학부모님들 요 말씀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은 이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이미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기반까지를 기저에 깔고 있다. 그러니까 베이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준비 단계에서 좀 플랜을 짜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네. 그럼 수학은 또 어떤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 과정 일단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다 끝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 이제 필수는 저는 고등학교 3하고 추천은 수학 1, 2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언제부터 시작한 게 5학년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년 선행인 거거든요. 2년 선행이기 때문에 수 1, 수 2까지 어느 정도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는 가정하에 5학년부터 하는 게 가장 좋으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6학년부터 제가 한다라는 게 6학년서부터 한 1, 2년 정도는 중등과정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3학년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고등 필수인 저 고등 수학 상하를 끝내고 늦어도 1, 2까지도 해야 하는 게 좋은데 과학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학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들어가는 데까지는 상하도 충분해요. 근데 과고라는 게 그 커리큘럼상 보면 일반고랑은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가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1, 2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간혹 가다가 학부모님들 중에서 미적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물어보는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조금 너무 과하다.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는 상하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 1, 수 2는 진짜 합격하고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겨울방학 마지막 네. 3학년 겨울방학 때 수학은 수 1, 수 2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한 바퀴 다 돌리고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뭐 그 나머지 선택 네. 과목들
맞춰서 한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두 분 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3학년 과정에 이제 심화 단계. 네. 네네. 근데 이게 저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아, 심화 단계. 야, 그런데 네. 이거를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 도대체 심화 단계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년간의 범위는 알겠어. 아, 몇 년 동안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문제집 수준 뭐 어떤 그런 정도로 기준해서 심화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학님. 이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과거 창의융합 문제 같은 걸 보면 어차피 중학교 심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화 과정은 심한 과정 심하다. 그렇죠. 심하다. 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비세 뭐 반사 굴절 같은 거 들어볼 수 있어요. 꺾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네. 그 정도까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심화 고위 물리원에는 스넬의 법칙이라는 법칙 자체가 유도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창의융합 문제 그런 거를 물어볼 때 단순히 굴절만 갖고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응해서 뭐 소금쟁이가 굴절 이런 거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 내려주면 심화는 좀 심한 과정이다. 근데 더 간단히 얘기하면 과학에서 심화는 결국 선행을 좀 의미하는 그러니까 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심화가 네. 그거좀 물리원, 화학원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어떤 답은 어려운 문제가 보면은 심화라는 게 물리원, 화학원에 약간 응용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심화 과정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현행 과정에서의 심화라고 하는 게 현행 내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쉽지 다음 상위 단계까지의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 만약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겠죠. 네. 수학은 어때요? 수학에서 심화라는 건 보통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좀 하시는 게 우리 애 100점 맞았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럼 우리 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잘하죠. 근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점수와 실력은 비례하지 않다고 봐요. 즉 어느 단계까지 해서 100점 맞는 친구도 있고 그 이상에서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심화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학교 시험은 외워서도 가능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친구가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즉 보자마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 머릿속에 뇌리를 딱 스치는 거는 외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어려운 말로 다 집어치우고 쉬운 말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 어려운 네. 문제. 그러면 문제집을 말씀드리면 저는 디피컬티? 그냥 1품이 기준.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님들이 센을 생각을 하시는데 센은 그냥 다 하는 거고. 웬만한 학생들이 다 하는 거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뭐 1품이나 아니면 블랙라벨? 네, 그 정도 문제를 만약에 학생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 도움 없이도 그럼 이 친구는 정말 잘하는 친구다. 거기를 저희는 심화라고 하죠. 근데 저 심화 단계가 왜 필요하냐면 과거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가서 창의융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외워서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저 심화 문제를 여러 번 다루냐 못 다루느냐 봤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 한 원장님은 이 심화, 선행 이런 거 얘기할 때 화가 많으셔. 뭐 그거 안 좋은 뭐 추억이 있어? 왜 그래? 아니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학부모님들이 아니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심화는 뭐예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심한지. 그냥 일품 블랙라벨. 아니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 그냥 어머니들이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창의융합 문제를 가서 풀잖아요. 25분 정도를 내가 한 장 페이퍼를 풀고 1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외워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돼. 그렇죠. 뭔가를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따다닥 나오는데 외웠으면은 이게 말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첫 말 탁 떨어지기가 이렇게. 결국에는 둘 분 다 이제 말하시는 이제 공통점은 당연히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익힌 상태에서 최소 고등부 과정에서의 뭐 1학년, 2학년 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물한지 1, 물한지 2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그래도 상하 솔직히 추천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 2까지는 기본적으로 끝내놓고
그래야지만 과학고 입시도 입시지만 실제로 가서도 경쟁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요까지가 이제 1부였습니다. 네. 네.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긴데 우선은 오늘 저희 과학고 관련돼서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과학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유튜브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뭐 뭐까지를 봐야 된다 등등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런 영상 볼 때마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뭔가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님이 그냥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봤을 때 학부모님이 그래도 시작을 할 때의 그 방향성은 잡아서 갈 수 있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과학고,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특목이라고 하는 이 입시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예 안 받고 들어간다? 거의 영재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없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뭐 전설 속에서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용이야, 용 같아. 못 봤어 저는. 다만 그 방향을 잡아서 사교육에 도움을 받더라도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르게. 그러니까 이게 학생한테 리스크가 되게 커요. 솔직히 이 과고 입시, 특목 입시라는 게 대학 입시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보는 첫 경쟁.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합격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게 불합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잘한다 했던 애들. 항상 축쳐 세워지고 그렇죠. 집에서는 거의 왕자님, 공주님 대접받던 애들. 그런데 얘가 실패를 했다? 이게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재수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왜냐면 과거는 솔직히 재수란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얘는 과거를 떨어지면 결국은 일반고를 갔을 때 본인이 느끼는 건 자기가 패배했다,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보완해야 된다. 그러려면 학부모님들, 학생이 내가 과거 준비를 할 거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좀 찝은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저희 인천 지역은 여기는 최강스카이 학원과 저희 SJ 학원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솔직히 인천에서 과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주로 송도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최근에 송도로 많이 가고 또 그만큼 그 지역이 인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특구처럼 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평준화시켜서 얘기해 보면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볼 때 뭐 그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고 치면 제일 확실한 거는 대치동이죠. 대치동이 원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편중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이 있다면 활용했을 때 분명히 경쟁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인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1부를 마치고 저희가 다음 주에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소장, 한원자 조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